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킴이 최강 디펜스 플러스. 오늘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도 지키시고 당도 지키시고 너무 바쁘시죠? 네, 다 바쁘죠. 예, 특히 연말. 12.3 예. 계엄의 밤 1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정말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예, 새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둘 다 그렇습니다. 일단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시민들과 우리 민주당이 계엄, 비상계엄, 내란, 폭동을 억제하고 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면도 시키고 윤석열 파면시키고 또 6월 3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죠. 요새 국민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이런 말 합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 정권 잘 바꿨다. 윤석열이 정말 계속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렇죠. 한결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파면 팔수록 또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농단과 이 정권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어떤 개인 기업을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는 것처럼 국가와 정부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로 봤느냐라고 하는 거고,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그 밑에 있었던 검찰이고 뭐 장관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냐, 그런 것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정말 내란 저지 잘했고 정권 교체 잘했다, 이제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만, 근데 왜 이렇게 내란을 청산하는 게 어렵냐. 정권 6개월 정말 정광석화처럼 다 해치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지겹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네,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네. 민주당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내란 청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제 야당을 할 때는 이제 공격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여당이 되다 보니까 방어까지. 예, 방어도 있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되니까 일이 많이 늘었어요. 예, 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작년보다 훨씬 의원들이 바빠요. 진짜로 일을 열심히 해요. 국회의원도 이러다 과로사 하겠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나눠서 초점을 분명히 하자.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란 청산을 하고, 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예산을 준비하는 애결위는 애결위대로 몇 개로 팀플레이로 해서 단위별로 정확하게 목적과 대상을 놓고 이제 돌진을 하든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흐트러진다는 느낌을 좀 우리 지지자들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지자 당원들의 염원을 이제 받들어서 이제 1주년이 다가오는데 예. 좀 제대로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국방부 인사조치 현황이라는 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지금 국방부 잘 돼가고 있어요, 인사. 그 인사조치 해임도 안 됐고, 아이고. 해임된 것은 제일 애매한 국방조사본부장만 해임됐어요. 국방조사본부장은 여인영하고 아주 친하긴 했는데 오히려 네. 이 내란 초기에 수사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해임됐고 나머지는 다 월급 100% 받고 있어요. 지금 국방부 뭐 합니까 지금? 그다음에 이제 50% 받고 있는 사람은 뭐 박안수라든지 이진우, 곽종근 이렇게 딱 구속되거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만 50% 급여 지급이고 나머지는 다 100% 받고 아무 일도 없어요. 왜 이렇게 청산을 못 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 그 법안 심사 소위를 했었는데 네. 지금도 네. 김영현의 친구 홍창식이라고 법무관리관 있어요. 네. 그자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 법무관리관 밑에서 국방장관의 그 감사관실이 돌아가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네, 인사조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왜 안기부 지금도 장관님? 장관이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판단한 일이 있으면은 아주 대륙 출신 법무법인 아주 대륙 출신 김영현의 친구 홍창식에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인사조치도 안 되고 무슨 뭐 계엄버스 탑승 결정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법무실장이었던 김상환이라는 준장은 뭐 10일 근신? 일주일 근신? 네, 너무나 경미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은 뭐 하시고 차관은 또 뭐 하고
결국은 홍창식 법무관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런 판단할 때 징계고 뭐고. 근데 홍창식이가 뭐냐고요. 김영현 친구라니까요. 근데 앞서 프로에서도 배상원 프로파일러님하고 얘기했는 배상원 프로파일러 말씀으로는 법무부, 네. 정성호 장관, 국방부, 안기백 네. 장관 다 여기는 검사에게 둘러싸여 있고 여기는 네.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둘러싸인 것도 있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행사해야 행사가 되는 거예요. 네? 장관은 뭐 이 법무부면 법무부를 통할하고 지휘하고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둘러싸인 게 아니고 사실상 협박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게 말하면은 이 정부에서 일해 봤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해보니까 겁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 장악을 못했다고 봐야겠네요. 아니 사실 제가 만약에 국정원 간다면 세세히 보입니다. 저 사람 지금 어느 구 속에서 뭘 할지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한두 사람한테 물어보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친구가 통로면서 나를 감시하면서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통제관이에요. 장난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믿는 뭐 보좌진인 것처럼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안 돼요. 장관이 뜻 갖고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이면 그 분위기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닌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패스트트랙의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네. 국민들 분노하고 있고 이번에 네 국방부의 네. 그 개헌버스 관련해서도 이 네. 경미한 처분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 12월 3일 11시 반에 박안수 육군총장 당시 계엄사령관이 이 계엄사령부를 꾸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장군들 계룡대에 있는 육군 장군들 뭐 하냐 올려라 해가지고 장군 14명 대령 20명이 한 버스에 타서 올라왔잖아요. 그때 최초로 지시를 받은 사람은 정보작전부장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징계도 안 하고 또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내부 단톡방이 문제됐을 때 답변을 안 한 육군 법무실장에게도 징계 근신 시비를 처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 아예 징계도 안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11월 30날 내일 모레 간두니까 징계한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나간 사람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도대체 징계위원회라도 열렸습니까? 박선원 의원님이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아유, 정부 갑자기 부처로 화가 제발 나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여인형부터 얘기를 네. 다시 해보면 비상위험 당시에 정치인 체포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 체포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체포나 검거는 그냥 군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다. 우리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실게요. 여기 증인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지호에게 경찰 100명 인력을 요청한 이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증인이 이런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체포 대상자를 들었던 것 같고 증인이 어떻게 위치를 확인할지 몰라 국방부 장관님께 물었더니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하길래 증인이 조지에게 재차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진술했는데 이렇게 진술한 내용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밴 말이 있습니다. 입에 밴 말이. 체포, 검거 그런 거 입에 배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체포 대상자, 체포 명단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군검찰 진술한 거 보니까 내가 이때 체포란 말을 왜 썼지? 그러나 군인들의 특성이 입에 밴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유의미하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야 공격해, 경멸해, 뭐 쳐부셔, 때려부셔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인에게 체포나 검거는 입에 배어 있다. 그게 충암파 여인형인데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거짓말이죠. 군인에게는 뭐 작전, 네? 그다음에 적 상황,
아군 태세, 뭐 경계 태세, 예? 그다음에 작전 계획에서 어느 그 목표, 뭐 이런 그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것이 배했지 무슨 체포라는 말이 배해 있습니까? 네, 체포 검거. 여인영이는요. 그 23년 11월 14일 날 방첩 사령관 되기 이전에 야전에 있었어요. 체포 채자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뭐 군 방첩 수사기관에 쭉 뭐 한 20년 근무를 했다든지 국방조사본부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검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이 어떤 감찰 기율부에 있었던 적도 없어요. 저런 사람에 비해서 체포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나오느냐. 네. 24년 3월 29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하자, 계엄을 하자 한 날이 바로 24년 3월 29일입니다. 그 전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계엄이 일어나면은 본인 방첩사령부가 어떻게 합동사령부를 꾸릴까를 3주일을 연습을 해요. 그 3주일 연습하면서 입에 뱉은 말이겠죠.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가 내려오겠구나. 그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누구를 어떻게 체포하고 구속하고 수사하고 신문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24년 3월 29일 이후로 몸에 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들어왔을 때부터 체포구금이란 말이 머리에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여인형 명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본인이 쓴 명단이에요. 그거는 언제 명단이냐? 작년 11월 9일 날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맨 위에 우원식, 예? 그다음에 이재명, 네. 한동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총 14명의 체포 대상 명단이 이미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계엄하기 전에 이미 11월 9일 날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은 뭐 김용현, 네. 윤석열, 김건희가 꼈을 가능성도 있고 이 자리에서 이미 14명의 체포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조지호 경찰청장 이야기를 왜 합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명단에는 12명인가밖에 안 돼요. 11월 9일 날 훨씬 전에 이미 명단 작성한 게 여인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작년 12월 7일 날 국회 정보위를 하려고 했을 때 10시에 하니까 한 10시 한 40분에 여인형이 왔어요, 미리. 그래가지고 정보위원장, 여인형, 저 그리고 당시 여당 간사 이성권 이렇게 넷이 앉은 자리에서 여인형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합동수사본부 꾸리느라고 너무 바빴다. 첫 번째. 두 번째,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어떤 것은 받아 적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기억에 듣는데 지금 기억에서 다 날아가 버렸는데 정말 참담하다. 그다음에 그 명단은 김용현이 불러줬다. 그리고 그 김용현이 불러준 명단을 홍장원에 대해서는 홍선배, 네. 육사 선배니까 그쵸. 홍선배가 연락 와서 그대로 다시 불러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지호조차도 안 나와요. 예,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체포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하가 들어오는 대로 5인 1조로서 계속 내보냈다. 네. 본인이 내보냈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100명의 그 예, 체포조 요청했다. 요청은 예. 조지호한테 경찰청장에도 했고 국방조사본부장에게도 했어요. 실제로 했는데 왜 본인은 했고. 엄청나게 실수해서 당황했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다. 했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방첩사에 요원들이 들어오자마자 계속적으로 지 말로 의하면 축차적으로 오는 대로 순서대로 5인 1조씩 계속 내보냈고 마지막 조는 5인 1조가 앉아서 4명을 보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인형이 12월 7일 아침에 진술한 내용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디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100%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포 구금하고 합동수사본부장이 돼서 제2의 전두환이 돼서 제2의 보안사령관이 돼서 장관이 뭐고 쓸어버리고 지가 실권자가 될 생각. 그 흥분돼 가지고 그것을 주체 못하고 정보위에 와서도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비상계엄이 돼도 명에 따라서 본인이 합동수사본부가 되고 경비계엄이 돼도 내가 의명 대통령 지시받아서 합동수사본부가 장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런 생각만 하던 친구예요. 그게 무슨 뭐 체포를 뭐 군에서 쓰는 용어다 뭐다 손 변명이 거짓말입니다.
여인형 또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윤석열의 발언을 얘기해서 화제가 됐었고 본인이 재판에서도 나도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11월 중순쯤 됐을 때 방첩사령관은 장관이고 누구고 감청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김용현이 계속 노상원을 가까이 하고 그렇죠. 노상원하고 뭐 하루에도 서너 차례 이상 수십여 차례 통화를 하고 그리고 석 달 동안 21번이나 장관 공관에 노상원이 들락거리고 이런 것을 방첩사령관이 알은 거죠.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 꾸리는데 왜 정보사가 끼어들려고 하지? 그러면서 이게 내 판이 아니다. 네? 방첩사령관, 보안사령관처럼 전두환처럼 내가 혼자 다 독식하는 판이 아닐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게 11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때 사람 무릎 꿇고 뭐 하지 말자고 했네 어쩌네 하지만 했잖아요. 네. 네? 3월 달부터 이미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자유방패훈련 기간부터 3주 동안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했을 때 무엇을 할 건가를 다 훈련했어요. 연습을. 이미 구상을 다 했군요. 네. 연습을 했어요. 검찰은 어떻게 부르고 뭐 국정원은 어떻게 부르고 또 해경 충암파 한 명 있어요. 우리도 껴달라 그래서 해경도 부르고 다 훈련을 해서 합동수사본부가 끌어지면 당신들은 이렇게 사람 불러달라 했었고 작년 8월 달에 을지훈련 기간에 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는 심지어 경찰청에서는 담당해서 연락관을 지명을 해요. 경정 누구. 그래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최초로 연락을 누가 한다. 해서 그 명단을 통보를 해줘요. 방첩사에. 그게 을지훈련 기간이 8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봄에 있었던 3월 달에 3주 훈련하고 네. 또 을지훈련 기간에 5일 내내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각 검찰 수사기관 국정원 포함해서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검거할지 다 계획을 짜본 체포죠. 사람들. 그러니까 체포, 감금, 구금, 신문 이런 게 그때부터 입에 오른 거예요. 그 전에 여인영이는 야전화만 있었기 때문에 체포 이런 말이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과거 기억은 싹 없어지고 오로지 합동수사본부가 돼서 어떻게 체포할지 그 생각만 했으니까 군인이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본심을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체포 구금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 본인의 자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고 방첩사령관 되면서부터 오로지 때려잡을 생각 내란에 주동이 돼서 정권을 획득해서 실권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백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거짓말을 일관하고 뻔뻔한 역시 충암고 후배의 여인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윤석열의 편도 아니고 뭐 특검 편도 아니고 오직 국민의 편이다. 국민만 바라본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네. 아침부터 욕하면 안 되니까 하셔야 됩니다.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개 짖는 소리죠. 멍멍이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과 국민 사랑하는 전우의 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이 처음 구속돼 가지고 이게 군 검찰 아니고 이제 군 교도소에 이제 처박혀 있으면서 소리치고 울부짖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정권 잡고 제2의 전두환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 됐나 하는 분통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살아갈 국리 빠져나갈 국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도 선을 그어야 되겠고 윤석열하고 선을 그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내가 한 짓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했고 사실 저항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호하고 김용현한테 떠밀 것 윤석열이한테 떠밀 것은 떠밀어서 차단시키자. 아니 이 자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타령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갑자기 하나님 파리를 하는 이제 네? 아니 지금 천공, 건진, 일본 무당 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아마테라스 나왔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개헌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개헌버스 얘기 잠시 넘어가면은 네. 10일의 근신처분 너무 악하죠? 이게 말이 악한 안 게 돼. 아니고 이거는 그냥 면죄부 주는 거예요. 면죄부군요. 전역을 신청했어요. 나 이제 11월 30날까지 이제 군대 간두고
전역을 하겠습니다. 왜 임기제니까 11월 30일까지 밖에 못 하니까 나는 전역하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30날 전역할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어느 한 장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근신이라고 하는 게 몸을 이제 마구 움직이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원래 저녁 전에 가만히 있다 나가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개헌버스 타고 이렇게 서울로 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결정해 줘야 될 육군 법무실장이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줬고 결국은 버스 타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불법이다 해서 타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근신 10개월이면 나머지 버스 탄 사람은 근신 며칠이에요? 근신 10일이라 하면 나머지는 근신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모르고 타라 해서 그냥 보니까 유체 이탈 합법식으로 하면 내가 왜 그 버스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한덕수식 발언으로 하면.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버스에서 나 내려 있던데 내가 버스 탔냐 하는 기억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결국엔 열흘만 좀 조용히 있어. 1년 만에 이 개헌버스에 대한 이게 처분이 나오는데 아마 부승찬 의원도 굉장히 열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그렇습니다. 뭐 감사관식 이렇게 개판으로 할래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개판 맞죠 지금. 감사관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결국엔? 감사관실, 법무관리관실이 다 잘못한 거죠. 제대로 징계위원회도 안 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 언제 누가 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누가 처리했는지 밝혀져야 됩니다. 네. 대개 보면 징계위원회는 이제 장관들의 언급면 최하 차관이 주재를 하거나 장관이 주재를 하는데 차관이 주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관실과 법무관리관 홍창식과도 말씀.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무슨 법이 있는데 뭐 근거도 불명확하고 징계할 수도 없고 전역을 놔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경징계밖에 안 됩니다. 해서 근신 10일 한 거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봐주고 조사도 안 하고 그런 거죠. 조사도 안 했을 것입니다. 네. 그 징계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뭘로 근신 10일 좋다. 네?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경징계지만 그럼 뭘 가지고 그나마 판단했는지 언제 누가 결정했는지 그것부터 좀 가져와 보라고 하고 네. 싶다니까요. 지금 그 단계인데 아무래도 김미서 총리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징계해라라고 해서 네. 지금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김미서 총리 이게 그런 행위 아니, 어떻게 보세요? 총리가 이거 왜 나서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총리는 내각 전체를 통할하고 이 정부가 정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끌고 가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거예요. 이거는 총리께서 나설 필요도 없는 일을 키워가지고 총리까지 나서게 만든 것에 대한 것도 좀 책임이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김미서 총리 엄정히 재검토해라라고 해서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육군 법무실장에 예. 대해서 첫 번째 지금 근신 10일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작으로 뭐 소장, 준장, 나머지 33명 징계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될까요? 법무실장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정보작전부장이 박안수로부터 명령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부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조사해서 너는 누구한테 몇 시에 저 명령을 받았냐.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모였대요. 11시 30분에 정작부장이 야 겸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이 부른다. 그래가지고 소집된 대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몇 시까지 짐 꾸려서 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11시 반에 이미 한 일주일분의 옷도 챙기고 다 챙겨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미 지시를 받아서 그걸 챙겨서 왔어요. 이미 이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두 사람이 도대체 이거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하는 사이에 1시 2분에 이제 이게 통과가 계엄 해제 의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에는 3시에 탑니다. 그 사이에 뭐 11시 반부터 물어봤겠어요, 군인들이? 그게 아니고 계엄 해제가 의결이 돼버린 상태에서도 이 버스를 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버스에 타라고 하니 그때 야 그러면은 법무실장 원스타 준장이니까 다른 투스타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부장들이. 이거 타는 거 맞아? 그랬을 때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고 곧
정부에서도 계엄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든지 아니면 계엄사령관한테 재확인해야 되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한 사람이 근신 10일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난 못 모르고 탔다. 타라고 해서 탔다. 박한수가 뭐 연락 온지 나는 그거 알지도 못했다. 별소리 하면서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계속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 또 12.3 아까 말씀드린 시작에서 네. 12.3 그 계엄의 밤 1주년에 다가오는데 이 내란 당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 장동혁 네. 이 계엄에 대해서 뭐 사과 박정희 생각 방문했을 때 좀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하니까 본인은 지금 그렇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 분위기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더라고요. 네.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야씨 그때 그냥 18명인가 들어간 사람 니들 때문에 망한 거야. 니들 안 들어갔으면은 그냥 그 계엄 쭉 가가지고 우리 세상 됐을 텐데 왜 니들 그때 맞고 난리 쳤냐. 그래가지고 아직도 18명인가 하는 의원들이 지금 당 안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대개 이제 한동훈 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도 근데 한동훈 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을 제거해야 내가 당권을 잡는다. 네? 한동안 축출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예요. 한동훈을 빨리 축출하자. 좀 나가달라. 탈당해달라.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성공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니들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세력 중에서는 당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권을 잡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쭉 가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장동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축출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박민영 대변인의 그 김예지 의원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예, 장애인 예, 비하라든가 예, 여러 가지. 예. 이게 그러면 한동훈 축출과 김예지 의원에 대한 공격이 연결이 좀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당무 감사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한동훈계 지금 그러니까 18명 국회의원이 이제 그때 투표하러 들어온 의원이 네, 18명인데 네.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원외 지역위원장이 많잖아요. 네. 수도권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당무 감사가 진행 중이고 당무 감사 진행 중인데 한동훈계 김예지 원외 네. 의원 아닌 당협위원장들도 네. 다 정리하자. 어? 그래서 사고 당부를 해가지고 정리해버리고 거기에서 이 주도권을 잡아서 지방선거하고 몇 사람이 현재의 장동혁 등이 이제 대산으로 쭉 가려고 하는 총선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극우 소수도 좋다. 네? 똘똘 뭉쳐가지고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뭐 어차피 망가진 당 그 안에서라도 누가 주인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어차피 뭐 총선 되면 45대 55로 또 갈려질 텐데.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얼마 전에 그 시위 집회 현장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쥐새끼들이 자꾸 구멍 파고 들어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 센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쥐새끼들이라는 구멍 파고 들어온다고 하는 건 자기 당에 파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이재명의 사주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당에 대해서도 뭐라고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무슨 남의 당의 사주를 해서 구멍으로 야, 이 자들이 그러니까 네. 순 공작하고 남의 당의 파기 공작했던 그런 그 DNA와 그 경험이 있네요. 말하는 폼이. 아, 뭐 거의 북한 이- 비판할 필요가 없을 것 이 같은데. 쥐새끼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쥐새끼. 첩보의 세계에서는 몰이라고 그러고 두더지라고 그래요. 두더지를 그 상대방 국가의 네. 그 조직의 네. 기관에 오랫동안 숨겨놓고 활동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거를 두더지 MOLE 몰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쓴 거 보니까 완전히 자기 당에 지금 두더지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쥐새끼라고 하는 거는 두더지가 센 표현으로 잘 입에 안 오르니까 더 세게. 더 세게 그 자극적인 말을 쓴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남의 나라를 파고에 드는 공작관 이중간첩을 두더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더지는 결국은
이재명에 두더지겠어요? 자기들끼리 두더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전화하면 거기서 거들먹? 그러니까요. 이건 명예훼손에 걸어야 되겠네요. 네, 장동영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 난리가 났죠. 막 추경호 예. 전 원내대표 드디어 체포동의안 가결됐습니다. 관련 예. 영상 잠시 보실게요. 예.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정치보복 불법 수사 불법 특검 규탄한다.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전에 이거는 내란물이다 이렇게 막 본인이 굉장히 격양돼서 말을 했고 이게 통과가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야당 탄압이다라고 굉장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추경호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수사를 했습니다. 네. 수사를 해서 공소장의 내용을 보니까 촘촘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국회의원의 임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서 의결에 참여해야 되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의무다. 그다음에 이 의무를 막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계엄 해제와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뭐 당으로 모이라고 했다가 당사로 가라고 했다가 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다시 바꾸고 해서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결국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돼 있고 이러한 것은 그 당의 단톡방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빨리 원내대표 지시를 해라. 그다음에 한동훈이 대표잖아요. 그 한동훈이 빨리 국회로 들어가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건 나의 지시다. 당 대표의 지시다라고 했는데 추경호가 당사로 모이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자신은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무슨 뭐 애결산 소위 회의장으로 오라고 그랬다가 또 몇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한 10대 명 이상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예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지금 투표하면 되잖아요. 가서 반대를 하라 그러든지 찬성을 하라든지 하면 되잖아요. 아예 표결을 못하도록 묶어놨고 거기서 빤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실에는 저 국회 본청 안에 있어요. 바로 50m도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한 건물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TV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본회의장에. 예? 국회의장이 지금 12시 반에 추경호 본인하고 통화하는 장면 자신은 텔레비에 안 나왔지만은 국회의장이 전화하고 있는 장면을 자신 보면서 전화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저 사람 나한테 전화하는데 국회의장이 12시 30분에 헬기 소리도 들리고 유리창 깨는 소리도 들리고 더 기다릴 수 없다 빨리 들어와라 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이 다 봤어요. 의무라니까요. 의무. 그렇죠. 그 국회의원은 의무를 못하게 의무예요. 한 거죠. 그 의무를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러면 계엄 해제 표결을 불참을 내가 권유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추경호는 빼는 겁니까? 다 봤는데. 아니 참여하라고 당대표가 했잖아요. 당대표 한동훈이 네. 표결 전부터 이미 이건 불법 계엄이고 이거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왔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시하고 막 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계돼서 보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도 본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 안에 조금 당대표가 전화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모 의원은 와 당대표가 지시하는데 뭐 이렇게 하냐 뭐 화도 내고 욕설 비슷한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경호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투표하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의원들이 이거는 계엄 해제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당사로 와라. 그러다 당사로 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또 모여서 또 어떤 결정이 내릴 수 있을까? 아니 또 어디로 와라. 그리고 아니 원내 대표실에서 한 10대 명 이상 모여 있고 그런 게 표결 방해죠. 그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면피하고 있는데 거기에 체포동의안에서 투표를 할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인상적이었던 게 줄 서 있는 민주당, 네. 퇴장하는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국민의힘 태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어제요. 네, 체포동의안. 아니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의원들이 저쪽에 적극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려고 해서 아니 저 사람들 이제 해결하려고 줄 서나 그래도 가부라도 해서 부표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려고 저러나 보다 했더니 거기에 동조표가 나올 것을 걱정을 했는지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불참해 버렸죠. 네, 다 나가잖아요. 아니 부표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 퇴장하는 거예요? 반대한다. 이거 잘못된 구속 그 체포 동의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자신들이 표결하면 되잖아요. 네. 또 끌고 나가.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 표결을 못하도록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추경호가 끌고 나간 거 뭐 달라요? 그 행위 자체가 이것조차 표결을 못하게 끌고 다니는구나 한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 네. 말씀하세요. 12월 3일 표결을 방해한 그 행동이 그대로 이제 반복된 재현됐네요. 겁니다. 그대로 저런 식으로 했구나. 표결도 못 참여하게 하는구나. 그냥 다 퇴장을 시키고. 다 끌고 다니는구나. 뭐 콧뚜루에 송아지 끌고 다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 거론하면서 김영삼의 제명권을 언급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46년 전의 나비 효과다. 김영삼과 추경호를 거의 뭐 같은 급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을 당합니다. 그건 뭐냐? 유신 독재 박정희하고 항거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항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명을 했어요. 지금 이게 제명입니까? 우리가 이제 제명 투표한 겁니까? 제명이면 반발했어야죠. 그렇게 떳떳하고 올바른 거였으면은 그게 아니죠. 아무거나 갖다가 막 때려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추경호가요. 지금 아직 덜 밝혀진 부분이 많아요. 네?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싸울 때 계속 한동훈과 달리 윤석열의 편에 입장에 서서 계속 당을 끌어왔다라고 공소장에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명시가 돼 있군요. 그렇게 하면서 실권자로서 한동훈을 제끼고 이미 그 두세 달 전부터 쭉 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추경호가 이제 만약에 그 체포 동의안에서 구속되고 하면은 그 분노를 장동혁이 다 떠안고 한동훈과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남아있는 이 난파선에 남아있는 이들을 데리고 당권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은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추경호 체포안 자체가 이재명 정권 몰락의 트리거다. 그러면은 구속돼서 재판 받으세요.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 구속을 누가 시키고 재판을 누가 합니까? 네? 그놈의 트리거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무슨 트리거예요? 지들이 내란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대선에서 정권 잡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한덕수의 15년 구형에 대해서 도 정말 말이 많잖아요. 한덕수 본인이 계엄 때 멘붕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이 멘붕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한덕수가 그 기억 못하면 총리 시켰겠어요? 네. 한덕수 멀쩡한 사람입니다. 40년 무슨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멘붕이 오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되겠어요? 자기가 그 공직하면서 계속 윤석열의 뜻을 이어받아서 독재 정권을 끌고 갈 생각이 있었던 자신만만하고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 순간만 멘붕이 오고 뭐 CCTV를 보고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15년 구형을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15년 구형을 시작으로 이 내란에 대한 이제 재판 결과라던가 이런 양상들이 점점 결과가 나올 텐데 추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5년 구형은 결국은 또 하나의 근신 10일이죠. 근신 징계 10일인데 뭐 추경호 한덕수가 뭐 75세니까 뭐 15년 구형하면 90세까지 네, 뭐 그 얘기도 감옥 있죠. 살아라 말아라 이런 것 같은데 특검이 이런 것 같아요. 수사해고 다 해놨는데 결국은 자신들도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적당하게 좋은 경력으로만 활용을 하고 그렇지만 특검을 하면
특검 끝나고 나가서 이제 새로운 이런 그 법의 카르텔 안에 그 사이에 먹이사슬 속에서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나는 이것도 했는데 여기까지 다 해서 사실은 내가 보수를 지킨 사람이야. 특검을 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지만 결국은 그 결과로서 나오는 자신의 경력은 경력대로 이 보수 사회에서 보수 지킴이로 비춰지기 위한 술책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한 표현이겠지만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네. 아직도 특검이 갈 길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비정상이 이제 정상이 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지킴이 그다음에 민주당 지킴이기도 하고 이제 국민 지킴이기도 하죠. 최강 디펜스 플러스의 박선원 의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박선원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책도 한 권 냈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